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 패스가 시행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잠시나마 미소를 간직하고 웃음을 지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가장 흔한 정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이 바람기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재밌는 화두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얼굴이 따로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데 무슨 말씀인가요? 예,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주위의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너무나 강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무조건 바람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성적인 기운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물론 사람마다 그 기운이 다 다릅니다. 우리 상학에서 말하는 바람기라는 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병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병적인 사람들은 서로 강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면 아주 좋다라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병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남자분들이 TV를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저 여성은 얼굴에 바람기가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얼굴이 천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말투에서나 걸음걸이나 행동에서 나오는지 무척 궁금해 하시지요. 남자의 바람기는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여성의 바람기도 상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바람기에 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강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서 바람을 피우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출구로 다른 이성의 눈을 돌려서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병적인 바람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 상황을 지나게 되면 멈추게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나 사주의 결합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타고난 기운에서 만들어진 바람기라는 것입니다. 병적으로 성적인 능력이 너무나 강해서 생기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측정 방법을 관상학과 수상학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수호행과 금호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람을 피우게 되고요. 남성의 경우는 목호행과 화호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성적인 능력이 과하게 작동을 하게 돼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병광세와 옥녀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이러한 이 오행의 특성에 의한 남자의 바람인 경우에는 화호행에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무조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조급하게 되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남성은 무섭겠지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역사형의 경우는 수호형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침울하고 차분하고 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여름의 태양아래에서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차가운 곳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겨울날에 너무나 춥기 때문에 뜨거운 기운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린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상상을 해보시고 잘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듯 하네요. 남자의 경우는 목과 하를 말하는 이마와 눈썹, 눈을 보면서 남자의 바람기를 측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금과 수를 말하는 광대뼈와 귀를 보면서 바람기를 측정하면 되겠네요. 목과 하를 말하는 눈과 눈썹 그리고 이마의 기운이 강렬한데 이를 받아주는 토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코가 쭉 뻗어 있지 못하고 힘이 없고 작다면 이 강한 목화의 기운을 다 받아주지 못해서 이러한 경우 이 남성의 목화의 기운을 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을 찾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남자에게 코가 크면 무슨 어려운 일들도 잘하고 남자의 구실도 잘한다고들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여성의 경우는 금과 수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광대뼈와 귀에 근골이 강하고 윤곽이 뚜렷한데, 이를 받아줄 수 있는 목의 기운, 즉 눈의 형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살아있지 못하면 이 차가운 기운이 소통되지 않아서 바람기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고요. 지금까지 힘들었지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서 눈썹 아래까지 상골이고요. 눈썹에서 콧구까지가 중골이고요. 코끝에서 혀끝까지가 하골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크기가 서로 같아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상골의 크기가 중골의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목과 하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대머리가 정력이 세고 바람을 많이 피운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분이 되겠는데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 광대뼈가 눈썹의 부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 모양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사에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기의 위치가 눈썹과 윗입술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한번 거울을 보시고 찾아보도록 하세요. 윗입술 아래에 기가 위치해 있다면 자기의 주장이 약하고 남의 말을 잘 따르는 순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금과 수호형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니까, 이러한 여성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람을 충분히 피울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의 경우는 상골, 중골, 하골의 형태와 모양을 보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기의 위치와 색깔을 보게 되는데요. 기의 색이 검은색을 띠고 있거나 지나치게 흰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성은 성적으로 아주 불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한 핏빛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이 여성은 성적으로 전혀 불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남성의 경우 상골이 강하다면 중골이 이 기세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혼자 사는 경우이거나 성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서로 대칭이 잘 되고 있다면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남성의 경우 상골의 기운이 중골과 하골의 기운을 압도하는 경우에는 영광세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기의 위치가 위쪽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 옥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바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는 피울 수 없는 것이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배우자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운과 배우자의 기운을 잘 살펴서,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부부가 힘을 합쳐서 화합하고 서로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가 행복해야만 나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건강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